자,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시장 폭탄 같아요. 매물이 없어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매물이 해도 너무나 없습니다.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내년 5월이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 매물 나와야 돼. 지금 나와야지 3, 4개월 뒤에 잔금을 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와. 나올 줄 알았는데도 안 나와. 지금 나오는 매물들,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니까 그래서 나오는 매물, 그래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되는 거야. 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호제가 도입되면서 전월세에 낀 매물이 싹 다 사라졌어. 그로 인해서 집주인들은 내 매물이 실입주 매물인데 네이버 부동산 다 볼 거 아니에요. 매물이 없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호가로 내놓는 거야. 막 경쟁 없이 미친 호가로 내놓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군가 산다니까? 10.15 대책 나오고 한 약 2달 정도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지금 매도자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송파 5금 현대 30평 현재 최저 호가가 25억 8천입니다. 최근 거래 10.15 대책 이전 불장이었을 때 그때가 24억 5천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합설립 인가 진행 중이거든요. 조합설립 인가 되면은 매물 잠기겠죠. 조합원 지양도 금지 걸리니까 못 팔아요. 그런데도 급매물이 안 나온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지 31평 현재 호가는 24억입니다. 최저 호가. 최근 거래 10.15 대책 이전에 21억 5천까지 찍었는데 무려 그거보다 2억 5천 높게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대책이 없어요.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만하다. 그리고 행당 한진타운 32평이 최저 호가가 19억 정도 합니다. 그게 10월에 17억 3천까지 팔렸어요. 이게 신고가 찍었는데 그거보다 약 2억 넘게 호가로 나오고 있어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서울 전역이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급매가 나오는 곳이 상급지 중에서 목동이에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1부터 3단지까지 아니면은 뭐 7단지, 5단지는 최근에 조합설립 인가가 됐죠.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물이 나오고 있어. 직전 거래가보다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여의도도 급매 없어. 목동만 급매가 있어. 또 노량진 1구역 그리고 3구역 거기도 매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리처분 인가 앞두고 있으니까. 조합원 지향도 금지 걸리잖아. 목동은 재건축이니까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거래가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부터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량진 139구역 대장이에요.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야.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매물 그냥 삭제 중입니다. 매물이 막 삭제되고 있어요. 지금 2025년 1월 8만 건에서 현재 5만 건 이하로 매물이 정말 빠르게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통 파면 이후 규제가 예상대로 규제가 막 쏟아지고 매물이 사라졌죠.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팔면 그만큼 대출이 안 나와. 이사를 못 가. 팔 수가 없는 거야. 팔 수가 없으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대출 규제가 수요도 줄게 하지만 공급도 줄게 합니다.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토호제로 인해서 전월세 끼고 매도를 못 해요. 매물이 사라진다. 전월세에 낀 매물들이. 시장이 유통 가능한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 현재 48,000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재고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신규 공급도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내년 입주 물량 보면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벽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려서 지겨울 정도예요. 그죠? 근데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 이게 요지니까. 이건 그냥 임대료 상승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야.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량이 이렇게 없는데. 따라서 내년에는 또 한 채뿐만 아니라 중저가 시장도 꽤나 올라갈 거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 장기 평균은 4.4배인데 현재 6.8배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어요. 5분위만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상위 20% 아파트만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4분위 아파트도 따라서 올라갔는데 그 아래 3분위부터 1분위는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또 한 채가 진짜 미쳤죠. 잠실르의 국평이 48억 찍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이랑 방배랑 많이들 비교하거든요. 근데 방배는 요즘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배 6구역 원페를라 같은 경우는 조합원 명부를 폐쇄해가지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5구역은 원래 매물이 없고 거긴 매물 자체가 없어요 원래. 왜냐면 조합원들이 다들 대형을 가지고 왔어. 1+1 아니면 대형을 가지고 왔어. 기본적으로 단독 재건축이다 보니까는 지분이 많아. 그래서 다 대형 아니면 1+1이야. 30평대 매물은 굉장히 귀해요. 매물이 안 나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나와서 지금 가격이 좀 벌어져 있는데 등기가 나오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때가 오면은 거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흥미로운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는 과도한 버블이나 급락 뒤에는 가격이 장기 평균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평균 회귀에 수렴하려면 5분위가 35.5% 폭락을 해야 돼. 또는 1사분위가 55% 폭등을 해야 돼. 둘 중에 어떤 게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당 가정이라면 5분위 35.5% 폭락은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역사적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낮다. 뭐 IMF나 미국이 막 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리는 40년 만에 있었던 일, 일기 신도시처럼 막 때려 붓거나 이런 수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서울 아파트가 폭락한 적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면 그보다 확률 낮은 1사분위 폭등인 건데 굉장히 소름 돋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1사분위는 참고로 4억대부터 16억대까지 아파트를 말합니다. 네, 5분위는 33억 아파트를 말하고, 자, 저는 55% 폭등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5분위 상승률 못지않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평균 회귀 개념이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단기적으로 내년에 갑자기 55% 폭등해서 평균 회귀 딱 맞고 이렇게 발생할 확률은 적겠죠, 사실. 하지만 상승한다. 꽤 높게 상승한다. 코로나에 이어서 러우 전쟁 터졌죠. 그리고 2022년, 2023년 금리 인상 충격까지 더해서 공사비가 폭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착공 물량이 급감한 여파로 인해 내년에는 누구도 겪지 못한 역대급 공급절벽, 전월세 상승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 즉 공급절벽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중저가 아파트 1사분위는 전월세난에 밀려 상승하는 그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그리고 서울 빌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공급절벽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정책 부작용이죠. 126%, 그 취득세 12.4%, 요걸로 인해서 빌라 시장을 아예 그냥 박살 내버렸어요.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비아파트 전세 사고까지 터지면서 비아파트 공급은 그야말로 붕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저 과장이 아니라 전세 내놓자마자 바로 나가요. 하루 만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에서 그나마 대안 역할을 하던 빌라 시장이 딱 무너지니까 이 수요가 그대로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정말 크다. 즉 내년에는 공급절벽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중저가 아파트, 전세난에 밀려 상승하는 그림이 쉽게 예측이 된다. 고가 아파트도 상승할 겁니다. 물론 상승률이 올해만큼은 아닐 거예요. 올해 너무나 폭등했습니다. 뭐 잠실만 하더라도 작년에 한 23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6억에도 찍었습니다. 리센츠가 정말 많이 올랐죠. 13억이 올랐어요.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승은 할 거다. 왜냐면 중저가가 올라가면은 그거 팔고 갈 곳은 똘똘 한 채밖에 없어요. 취득세가 중과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피라미드 정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면 고가 시장은 지속성으로 상승하고 중저가 시장은 갭매우기 장세가 강하게 펼쳐질 거다. 무주택자는 빨리 집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도 이미 신호탄을 쐈습니다. 울산 신호탄 쐈고 부산 대구로 이어지는 지금의 상승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문수로 아테라, 금호 어울리면서 문수로 아테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입주장이거든요. 고층 피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저층은 1억인데 8층은 1억 3천, 고층은 1억 5천. 올해 3월만 해도 마피였어요. 급변하는 거예요, 시장이. 순간. 그리고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보면은 2021년 불장 전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범어자이 미분양이었거든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최저 피가 1억 4천부터 시작합니다. 입주장 앞두고 오히려 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량이 없으니까. 또 대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크로바, 목련, 국화, 저기 행님 등등 해서 재건축 될까요? 정말 많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재건축이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입을 못해요. 재건축이 긴가민가? 그러니까 간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 진입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이 될까? 재건축이 확정이 되면 못 들어간다니까? 네? 아니 둔산동 같은 입지가 어딨어, 전국에. 서울 빼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노후도시 특별 계획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용적률 올려주고 사업성이 생겨요. 그때는 못 들어가는 거죠. 긴가민가 할 때가 오히려 진입하기 딱 좋은 겁니다. 불안이 있고 불확실성이 만연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항상. 지방 상승장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지방 역시 내년 입주 물량을 보면은 통계 작성 일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주 한번 보십시오. 상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구축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91년식이고 구축이에요, 구축. 올해 1월 1억이었는데 최근에 1억 9천으로 약 2배 올랐습니다. 물량이 아예 없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폭등하는 거야,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도 이래요. 문경, 영주 등도 이와 같은 흐름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도 이런데 하물며 광역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023년 전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서울 초고가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 초고가 폭등했죠. 강남 3구. 고가시장, 강동, 마포, 성동, 과천 거기도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초고가 시장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천동, 그리고 사직동, 그리고 대구는 범어동, 중구, 수동구, 대전도 꿈틀꿈틀하게 느껴지죠. 둔도의 둔자가 한 2억에 3억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도룡자이 14억인데 벌써 1억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울산 문수로 아이파크 10억이 넘어요. 좀 괜찮은 층 살려면은 11억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시장이 상승하고 있어요. 초고가 시장이 상승한다는 거는 신호탄을 쐈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수도권 중저가 시장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지방 곳곳 반등하는 곳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도권 중저가 시장은 상승이 아니라 폭등하는 곳 속출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진심 빨리 사야 합니다. 네, 전월세난 국가 재난급으로 벌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